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지금 내가 고락을 느끼고 있는데 그 고락이 과거의 원인은 에서는 이와 같이 네 가지로 고락을 구분할 수가 있다.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현재 고락의 가치에 따른 분류. 현재 고락의 가치에 따른 분류. 가치가 있는 고락인가 없는 고락인가 그걸. 교육생 김장 언제 해? 지금 준비해놨대. 김장 하면은 고되지. 힘들잖아. 근데 4학년들은 안 하나? 4학년들은 이제 선택이요. 이제 자, 현대 우리가 고락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고락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 고락이 가치가 있는 고락인가 가치가 없는 고락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고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가치가 있는 고락이냐 가치가 없는 고락이냐. 가치는 뭔가 하면요, 가치라는 말은요, 정의, 불의, 비, 이, 해 이런 거에 따르죠. 가치에서는요. 자, 저런 것이 가치에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의고 시고 이로운 것이고 이런 거다. 가치가 없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불이고 비고 해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자, 가치에 따라서 현재 고락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락을 가치에 따라 가지고 고락을 분석을 하세요. 대단하시. 분석을 딱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느냐.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딱 하시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자, 정당한 고는 봅시다. 그럼 뭔가 정당한 고는요. 정당한 고는 고가 변해서 낙이 되죠. 낙이 될 고. 그거를 정당한 고 그런단 말이죠. 정당한 낙은 뭔가 하면요, 낙이 변해서 낙이 될 낙. 맞죠? 이게 됩니다. 부정당한 고락은 뭐냐? 부정당한 고는 뭔가 하면요, 고가 변해가지고 고가 될 고. 부정당한 낙은 뭔가 하면요, 낙이 변해서 고가 될 낙. 이렇게. 이건 세밀하게도 하지, 세밀하게도. 얼마나 분석적이에요, 세밀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고락을 느끼고 있는 고락을 지금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그것이 정당한 고냐, 부정당한 고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고락이 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고락의 가치에 따른 분류를 저렇게 지금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현재 고락의 미래 변화에 따른 분류. 현재 고락의 미래 변화. 그러니까 보세요. 고락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고락에도.
그래서 3세 인과이치로 말이죠. 고락을 보신 거예요. 3세 인과이치로 보세요. 인과봉. 그래서 불생불멸하고 인과봉하는 이 대종사님의 깨달으신 진리관으로서 말이죠. 고락을 보신 것이거든요. 고락을 보시면은 고락이 이렇게 말이죠. 변화가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은요. 변화에 따른 분류에서 어떻게 된가 하면요. 영원한 고락, 변하는 고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원한 고락. 그 짧은 문장에서요.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로 미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영원한 고락을 한번 봅시다. 영원한 고는 뭐예요? 고가 변해서 고가 될 고. 맞죠? 영원한 낙은 뭔가 하면 낙이 변해서 낙이 될 낙. 변하는 고는 뭔가 하면요. 고가 변해서 낙이 될 고. 변하는 낙은 뭔가 하면 낙이 변해서 고가 될 낙. 이렇게. 재밌죠? 이걸 보고 재미가 없으면은, 이거를 보고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은,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 고락을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인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왜요? 아주 세밀하게 일일이 분석하셨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종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있습니다. 종류에서 해야 될 공부가 뭐예요? 그래서 이 종류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런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네 가지 하니까 12가지의 고락의 무궁무진한 12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12가지의 변화. 근데 그 12가지의 변화를 말이죠. 다 어디에서 를 기준으로 가지고 분석을 하셨는가 하면은 현재 고락을 놓고 과거, 가치, 미래 이렇게 현재 고락을 놓고 말이죠. 그렇게 그걸 현재 고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셔서 변화를 예측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불생불멸하고 인과부응되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그 원리에 근거한 거지요. 그래서 인과부응의 이치로 볼 때 고락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변화한다 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고락의 법문에서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것이 고락의 법문인데 목적은 우리가 뭔가 하면요. 고를 낙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고를 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낙은 더 낙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고를 변해서 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고는 멀리하고 좋아하는 고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고가 낙으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낙은 낙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낙이 고로 변하고 고가 고가 되고 이거는 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고락의 법문을 말씀하실 때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뭘 싫어하는가 하면요. 고가 고가 되고 낙이 고가 되는 거. 그거는 싫어하는 거죠. 맞죠? 근데 좋아하는 것은 뭐냐? 고가 낙이 되고 낙이 되는 것. 그건 좋아하는 거죠? 그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일행상선문에서 언생어해는 될지언정 해생어는 되지 말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말이죠, 쫙 끼어지는 거예요. 나는요, 이 고락의 종류를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진짜 참 대종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대종사님의 그 어떤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락의 종류에서 우리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고가 낙이 되고 낙이 낙이 되고, 그래서 언생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 그 낙이 고가 되고 고가 되고 하는 것은 그는 말이죠, 싫어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고락은 우리가 계속 수용하고, 정당한 고락은 수용하고, 영원한 고락도 수용하고, 영원한 고락도 수용하고. 우리가 영원한 고락은 수용하면 안 되지. 영원한 낙은 수용하고 영원한 고는 하면 안 된다. 수용하면 안 된다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에 싫어하는 고는 멀리하고 좋아하는 고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방법을 종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요, 낙을 버리고 코로 들어가는 원인, 이걸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인의 첫째는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원인은요, 왜 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이걸 요체를 얘기를 하면요, 무지의 소치예요. 무지. 모른다 이 말이죠. 무지. 그래서 고락에 있어서는 말이죠, 원리는 인과이치인데, 그래서 인과이치이기 때문에 나의 심신작용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고락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치를 모른다. 무지하다. 인과의 이치를요, 확실하게 요달하고 나면은요, 고락은 말이죠,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고 나면요, 고락은 제대로 그냥 해결되어 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해가지고 말이죠, 고락의 원인이 어떻게 와지고 과거 내가 어떻게 이것이 변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지의 소치다.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요, 실천을 못하는 소치다. 실천을 못하는 소치다. 그래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간다. 거꾸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간다. 고로 들어간다. 자꾸 사람들이. 낙은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면서도 말이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실천을 못해요. 실제로. 알기는 해도 실천 못하면 그것은 말이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은요, 잘 받아가지고요, 고를요, 잘 받아가지고 녹여내는 공부를 못하는 연고다. 녹여내는 공부를 못해요. 고를 녹여내는 공부. 이걸 해야 되거든요. 고를 녹여내버려야지, 자기 마음속에서 고를 녹여내버려야지 그것이 고가 변해갖고 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는 낙을 버리고 반대로 코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낙에 넘치지 않아야 한다. 낙에 넘쳐버리는 거예요. 낙을 받을 때 말이죠. 낙을 받잖아요. 내가 즐거움을 받잖아. 낙을 받으면 거기에 넘쳐버리면 말이죠. 그 낙이 변해갖고 뭐가 되느냐? 고로 돼버리는 거예요. 낙에 넘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실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로 들어가지 않고 낙으로 들어가는, 낙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강조를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보고 듣는 대로 자행자제하여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사용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죠. 네, 철석같이 굳은 연고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습관의 소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습관. 철석같이 굳은 습관. 그것 때문에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간다. 철석같이 굳은 습관 때문에 고를 버리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간다. 이게 쉬운 것 같는데요. 이제 내가 탁구 치는 예를 내가 가끔 들었죠. 근데 내가 파를 못 쳤어요. 이게 이제 백은 내가 잘 치거든요. 백은 하면은요, 잡아갖고 스매싱이 잘 돼. 근데 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그런데 이것이요, 딱 굳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못 고쳐. 그런데 한 번 언어 교무하고 같이 파를 계속 한 시간을 연습을 했단 말이죠. 한 시간을 연습을 하니까는 그것이 딱 되더라니까, 오더라니까. 감이 딱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파를 칠 때마다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그동안에 말이죠, 수십 년간을 탁구를 쳤는데 이제 고쳤어. 그 습관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공격의 전환이 좀 늦어서 그러지 파를 말이죠, 실수를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를 치면은요, 멋지게 들어가. 쫙 깔려갖고 공이 들어갈 때 그 기분 정말로 멋지지. 그러니 내가 그거 하나 고쳤다 이 말이죠. 자, 이거요, 습관 고치는 것, 철석같이 굳은 습관 고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정신 육진을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했는데 이건 이제 요지는 뭔가 하면요, 기질 변화에, 기질 변화가 안 된 소치다. 기질 변화. 참 이것이 어려워요. 기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요, 자기 기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는 심성수양, 기질수양 두 가지가 있죠. 대종경에 나오지? 대종경에 나오나? 심성수양, 기질수양. 대종경에 나오지? 심성수양, 기질수양. 이제 기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굳은 습성 아니습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기질의 변화.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그거는 기질 변화다. 기질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질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기가 쉽느냐? 안 쉽다 이 말이죠. 어제 또 내가
총부에 점심 먹으러 김장하는데 나는 김장도 안 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기가 좀 그러더라고. 가거나 말거나 하다가 에라 가자. 이제 눈 딱 감고 갔어. 가니까 이제 모두 김장 벌써 끝나버리더라고. 어제 할 일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제 점심을 먹어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내 옆에 성관 때서 같이 살았던 교무가 하나가 내가 맨날 앉는 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요. 그래서 이제 사람 있는 자리로 가가지고 딱 앉았어. 근데 그 교무 옆에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본인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내가 들어줬어요. 계속 들어줬어요. 근데 나는 밥을 먹으면서 듣는데 저는 말을 하니까는 밥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밥을 다 먹었는데 저는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 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들어줬어요, 내가요. 내가 잘했지? 그러니까 막 학교 다닐 때, 성관이 있을 때, 몽둥이를 때릴 때, 뭐가 어쨌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 뒤에 말이죠. 자기의 그 삶, 이런 게 떨어지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 어제 그래서 내가 점심 먹으러 잘 나갔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경우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맨날 내가 앉는 자리에는 감히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오다가는 내가 찾아갔거든. 그 찾아간 것도 잘했지. 내가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딱 앉게 되니까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질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본인이 출가할 때 가졌던 기질 있죠. 그 기질과 현재의 기질을 대조해봐라 이 말이죠. 대조해봐라.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나는 사실은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사회성. 그러니까 사교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이면은요, 말하고 뭐 하는 것은 말을 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 말이죠. 그건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그때 그랬다. 근데 지금은 말이죠. 나보고 사회성이 없다?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바뀌었지? 그리고요, 나는요, 지난번 신문에, 엄벌교 신문 봤어? 구인년은 실천단이라는 거 이름 들어봤는가? 구인년은 실천단. 그 서울교구에서 내가 한 것이거든. 그것에 대해서 쫙 신문 한 면을 다 썼더라고. 과거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해가지고. 근데 2년, 3년 만에 말이죠. 교화 성장 200%를 달성했다. 그렇게 그 리더다 뽑아놨더라고, 신문 리더다가. 그게 말이죠. 그 책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다. 기질은 변화돼야 됩니다. 기질이 바뀌어져야지요.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거는 헛공부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가에 들어와 가지고 기질을 못 바꾸면은 그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다. 아주 슬픈 사람이에요. 슬픈 것 중에서 가장 슬픈 것이 뭐냐? 도가에 들어와 가지고 기질을 바꾸지 못하고 옛날 자기 기질을 그냥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이죠. 도가에서 말이죠. 슬픈 사람.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응용하는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이것은 요체는 뭔가 하면요.
욕속심의 소치다. 욕속심의 소치. 욕속심 때문에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욕속심을 제거하는 것은요, 서서히 공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된다. 공들인다. 그러죠. 공들인다. 그래서 이제 요새 지금 사회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공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공을 기른다 그러죠. 내공을 기른다. 내공이 뭔가 하면 안으로 공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14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우리 차를 탄 그 국정원 직원이요. 직원이 한 명씩이 우리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수행은 세 차였거든요. 우등고속 세 차로 갔거든요. 갔는데 한 차에 국정원 직원이 한 분씩이 탔어요. 탔는데 이제 딱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그 국정원 직원이 우리 딱 종교인 네 분에게만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 국정원 직원은요, 명함 잘 안 줍니다. 딱 일 끝나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뭔 인연관계를 끊고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질 않아요. 딱 끊어버려요.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여기 지금 국정원 전북 지부장으로 경북대학교 우리 이제 후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경북대학 선배라고 나를 식사 초대를 2번을 했어요. 국정원 우리 지부장이요, 전북 지부장이요.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말이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될 일은 좋은 보고서를 이렇게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딱 만나고 나서는 언제 어떻게 갈지 소식도 없이 갈 것이니까 선배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고는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 근데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평양 갔다 온 사람이 국정원 직원 우리에게 자기 명함을 한 장씩 주더라고. 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참 자기는 우리 차가 내공이 쌓인 분들이 네 분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차를 운영하고 시간을 맞춰서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명함을 한 장씩 주더라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 종교인 네 분을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내공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요, 내공을 쌓아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변화를 시켜야지 그냥 욕심으로 가지고, 욕속심으로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낙을 버리고 코로 들어가는 원인의 마지막을 태종스님께서 이것을 경계를 하십니다. 욕속심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건너건너 빨리 해가지고요, 이루려는 거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낙을 버리고 코로 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대충 마치고요. 네 번째로 고락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요. 첫째는요, 정당한 고락과 변하는 고를 잘 수용하자. 정당한 고락과 변하는 고, 이것을 잘 수용하자 이 말이죠. 그러죠? 변하는 고는 수용해야 되죠? 그래야지 락이 될 거 아닙니까? 변하는 락은 수용하면 안 되지? 그거 하면은 고가 돼버리니까. 자, 우리 공부법은 확실해요. 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락. 그것은 말이죠. 잘 수용해야 되고,
그것도 변하는 고도 잘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변하는 고. 그는 고를 잘 수용하면은요. 일단 고를 자기가 오늘 현재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내치지 말아라. 내치지 말고 잘 수용해라 이 말이죠. 딱 수용해버려. 그게 수용하면은 그 고가 변해서 뭐가 되느냐? 낙이 된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고락을 통한 적극적 대처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라 이 말이에요. 고락이 됐어요.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락을 대처해가지고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자. 낙을 불러오자. 적극적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소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부정당한 고락을 멀리하고 변하는 낙도 즐기지 말아라. 부정당한 고락을 멀리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짓지 말고 변하는 낙도 그 낙도 즐기지 말아라. 이게 소극적 방법이에요. 부정당한 고락을 수용해 버리면은 이거는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죠. 강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뻔하게 강급으로 가요. 강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강급으로 가는 거. 그래서 변하는 낙도 즐기지 말아라. 그래서 낙도 말이죠. 현주이 지금 다리도 아프고 하여간 좀 그러지. 그러지. 아,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변하는 낙이 아니라 이게 변하는 고요, 고. 맞지? 지금 좀 다리 아프고 그러지만도 네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말이죠.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지? 그게 변하는 거 아니요. 그게 낙으로 변할 거 아니야, 앞으로. 지금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좀 고통스럽지? 그렇지만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느냐? 낙으로 다 변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집단적 고락과 개인적 고락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집단적 고락과 개인적 고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집단적으로 고에 떨어지니까는 그 집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느끼냐? 고를 느끼지? 다 고통스럽잖아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영화 명랑이 말입니다. 왜 명랑이 그렇게 뜨게 됐느냐? 그 당시에 필요했던 지도자의 어떤 부재 현상. 이런 현상이 말이죠.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인적 고락은요, 집단적 고락과 함께 간다. 집단이 괴로우면 말입니다. 개인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요, 그건 아주 적은 즐거움에 그치는 거예요. 작은 즐거움에 그치는 거죠.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낙이 아니다. 진정한 낙이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고락의 본문에서 말입니다. 이런 그 이치를 확실하게 우리가 꿰뚫어 알아가지고 우리가 참 전체적으로 이제 의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도요. 우리 교단도. 자, 우리 교단도 말이죠. 우리 집단을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집단 아닙니까? 그러죠? 하나의 집단이다 이 말이죠. 교단이 집단이에요. 이 집단의 교단을 말입니다. 이거를 고로 빠뜨린다. 고로 빠뜨린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말이죠. 다르게 우리가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러거든. 그런데 낙으로도 이 집단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이죠. 우리 집단을, 교단의 집단을 말이죠. 고로 끌고 간다. 그 업은 말이죠. 개인적 업이 아니라 집단적 업을 본인 스스로가 담당해야 돼요. 담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치사하고 끌고 가느냐, 치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인의 고락 내지는 그 집단의 고락이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진화의 방향으로, 진보의 방향으로, 진급의 방향으로, 그래서 낙을 불러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왜 사언을 내놓으셨느냐? 사언을 내놓으신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상극의 세계를 상생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맞죠? 상극의 세계를 상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사언의 윤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공부하는 것도 왜 사막을 공부하느냐? 사언의 상생의 윤리를 잘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뭔가 하면 사막 공부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 고락과 개인적 고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락의 법문 이것을 지금 마치면서요. 고락에 대한 법문을 마치면서요. 그 개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각 또 그 어떤 출발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 이런 것들이 형성돼 가는 것이거든요. 관이요. 형성돼. 그래서 고락관에 대해서는요. 이 대종사님께서 고락의 법문에서 말씀하신 분명한 고락관을 본인이 가져야 돼요. 고락관을 형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을 형성해 가지고 이 관에 의해 가지고 실천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말이죠. 참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진급에 갈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면 제 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야, 이것은 참 대종사님께서 이 제목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그랬어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병든 사람과 그 치료법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병든 사람과 그 치료법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과 그 치료법.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제목을 안 붙이시잖아요. 병든 사람과 그 치료법. 그것도 뭐 본문으로서 지금 우리 경전에 들어가면 훌륭하겠지? 병든 사람과 그 치료법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는 뭔가면요.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이러셨다 이 말이죠.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자,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 병든 사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대종사님의 이 병맥 진단은 말이죠. 뭐와 되는가 하면 개교표와 관계된다. 개교표, 표. 개교표는 뭔가 물질의 계백들이 정신을 계백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계백들이 그 정신을 계백하자. 그 개교표가 말이죠.
어디까지 오시는가 하면요,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으로. 그래서 세상이 병든다, 세상이 병든다, 사회가 병든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사회가 병드는 것이 뭐냐? 그게 뭔가 하면요, 물질 만능의 시대가 온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온다는 거. 그래서 물질 만능의 시대가 와가지고 사회 자체가 병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사회가 병들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은 같이 병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도 치료하고 말이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도 말이죠. 병든 사회를 치료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뭔가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은요, 사회가, 병든 사회가 말이죠. 병 안 든 사회, 건전한 사회. 그래서 병든 사회의 반전은 뭔가 하면요, 건전한 사회죠. 건전한 사회. 그래서 사회 자체가 건전해지면은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도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 건전한 개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회 자체를 치료함으로써 개인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이 법문의 요지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요거에 대해서요, 이제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요. 다음에 하는데, 하여튼 이 지금 15장에서의 그 중요성, 15장에서의 중요성은요, 중요성은 그 개인과 사회를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구분해서 보셨다는 거죠. 개인과 사회를 구분해서 보셨다. 구분해 보신 점, 이것이 대종사님의, 우리 대종사님의 대단히 탁월하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